젊은 부부들 가장 고민이 뭐냐면 집도 사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둘 다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집을 살 때 너무 올인하세요. 연금에 있는 거 다 털고 다 빼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올인하세요. 말 그대로 영끌 하시죠, 영끌. 근데 저는 그거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 돈은 세액공제를 또 받잖아요. 그런 좋은 말이 있잖아요. 집은 은행이랑 같이 사는 거라고. 그래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시고 한쪽에 몰빵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쓴 김성일 작가이고요. 현재는 업라이즈 투자 자문에서 연금투자연구소 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절세 3총사가 뭐냐, 이게 딱 세 개예요. 연금저축, 그리고 IRP, ISA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연금저축이랑 IRP를 합쳐서 개인연금이고 ISA는 절세통장, 이렇게 해서 세 개는 무조건 가져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 그런 거 이상한 거 모르겠다, 위험한 거 안 하겠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만 하시는 분들도 이 계좌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근데 이자를 받을 때 이자 소득세라는 세금을 떼거든요. 이자에서 15.4%를 떼가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예금을 했는데 이자가 10%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000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이걸 예금을 하면 154만 원을 세금으로 떼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절세 계좌에서 하게 되면 이 세금을 안 낼거나 굉장히 적게 낼 수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는 연간 900만 원까지 여기다 저축을 하면 세액공제로 148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할 때. 굉장히 큰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좌는 무조건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안 하냐, 도대체 왜 안 하냐 물어보면 저축할 돈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어떤 분들은 그 돈 묶이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정부에서 내 돈을 건드리는 거 아니냐, 이 여러 가지 의심들을 하세요. 근데 다 해당 사항이 없고 은퇴 준비를 위해서 반드시 여기다 저축을 하셔야 되고, 젊은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도 이 세 개 계좌를 활용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자금, 나 3년 후에 결혼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ISA 계좌가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후년에 할 것 같은데 그래도 ISA를 하세요. 왜? ISA는 중간에 다 찾아도 돼요. 아무 페널티가 없어요. 대신에 비과세하고 저율과세를 혜택을 못 받을 뿐이지 당연히 이건 해야죠. 근데 내가 결혼을 3년, 4년 후에 하게 된다. 그러면 3년 만기 채우면 ISA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가 비과세예요. 세금을 아예 안 내요. 똑같은 돈을 은행에 예금할 게 아니라 ISA 계좌에서 예금 상품을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예금과 거의 비슷한 수익을 주는 현금성 자산 상품들이 있어요. ETF도 있고 펀드도 있는데 여기다 하시면 돼요. 그럼 세금 안 내고 고스란히 2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차이죠. 몇십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퇴하신 분들 상담도 하거든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런 걸 굳이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은퇴자금 어느 정도 모였어요. 그 은행에 넣어서 예금 이자 받아서 생활하겠다 라고 하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세금을 세이브하면 몇백만 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몇 억이 자산이 있으니까. 그걸 왜 안 해요?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요즘에는 ETF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예요. 기존에 알려졌던 펀드보다 보수도 저렴하고 매매도 간편하고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ETF 투자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절세 계좌에서 하면 세금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쓰던 이 절세 계좌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제 연금저축하고 IRP는 세제 혜택이 거의 유사해요. 두 개 합쳐서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두 번째가 저율 과세 이연이 돼요. 지금 수익이 생겼으니까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걸 안 내고 세금을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줘요. 그리고 연금으로 인출을 할 때 저율 과세를 해줘요. 그래서 세액공제, 과세 이연, 저율 과세, 이 세 가지가 개인연금 계좌의 장점이고, 나는 가정주부라 직업이 없어서 세금 안 내니까 세액공제 못 받는다. 그리고 나 60 넘어서 은퇴해서 세액공제 받을 게 없다. 그래도 해야 되냐? 그래서 해야죠. 과세 이연하고 저율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장단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좀 더 수월해요. IRP는 웬만하면 중도해지가 안 돼요. 연금저축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가지수가 더 많아요.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은 600가지고 IRP는 900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600, 300 해가지고 900만 원어치 세액공제를 다 챙기라는 거거든요. 아, 나 복잡하니까 하나만 알려줘, 이런 분들 계신데 복잡하더라도 내 돈 내가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좌를 꼭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초년생 같은 분들은 이제 수입이 많진 않으시잖아요. 뭐 저축을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하겠다 계획을 세우셨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아요. 연금저축에 50, IRP에 25 이렇게 해서 1년을 넣으면 딱 900이 됩니다. 그 다음 25만 원 남잖아요. 이거는 ISA 계좌에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계좌에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동안 딱 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절세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쭉 해나가시다가 자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이제 그 다음 플랜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뭐 지금 나 50인데 은퇴가 10년 남았다, 이거는 그분들은 이걸 풀로 다 넣으셔야 돼요.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 연금저축 IRP 합쳐서 1,800까지예요. 3,800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거 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추가로 배우자 것까지. 그럼 부부 합산 7,600만 원을 절세 계좌에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 절세 계좌를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내 2, 3년 안에 쓸 돈, 이런 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뭐 내년에 뭐 아파트 뭐 중도금 낼 돈, 전세금 올려줄 돈, 그리고 결혼식이 내년에 잡혀 있어. 이런 돈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은행 예금하시는 거예요. 네, 은행 예금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좀 더 긴 거, 뭐 5년, 7년 요 정도 텀, 아파트 대금 뭐 이런 거는 ISA 계좌를 먼저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상담하시는 이제 젊은 부부들 가장 고민이 뭐냐면 집도 사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둘 다 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집을 살 때 너무 올인하세요. 그래서 연금에 있는 거 다 털고 뭐 다 빼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올인하세요. 말 그대로 영끌 하시죠, 영끌. 근데 저는 그거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그 돈은 세액공제를 또 받잖아요. 세액공제 받았고 그거 뱉어내면서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말이 있잖아요. 집은 은행이랑 같이 사는 거라고. 그래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은 사시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회사가 강남이라서 직주 근접 난 너무 중요하다. 그래, 나 강남에 집 사야겠다. 그럼 저는 그거는 더 이상 설명드릴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서울에 직장이 있어도 1시간 정도 거리, 경기도권에서 다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렇게라도 거주 리스크를 해결하면 되고 한쪽에 몰빵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ISA의 장점은 첫 번째가 비과세. 예금만 하더라도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 세금을 세이브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 수익이 났다 라고 했을 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추가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세율이 9.9%예요. 예금 이자소득세 15.4%보다 더 적죠. 그리고 금수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요.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자들도 ISA 계좌는 무조건 챙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더 큰 장점은 손익통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계좌 안에서 손해 난 거랑 이익 난 거랑 합산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겠다. 500만 원에서 손실난 200만 원 빼고 300만 원만 과세 대상이 돼요. 근데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비과세죠. 그러면 100만 원만 과세 대상인데 9.9%. 그럼 9만 9천 원만 세금을 내요. 그리고 ISA 단점이 있어요.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2천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년층이신 분들은 저한테 그런 고민을 많이 얘기하세요. 아니, 나는 지금 열심히 모아서 은행에 뭐 몇천만 원 있고 이런데 그걸 또 이렇게 못 넣냐. 그래서 빨리빨리 개설을 해두셨어야 된다. ISA는 개설을 해두면 소급해서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개설해서 1년, 2년, 3년 지나면 2천씩 6천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계좌들은 소급을 안 해줘요. 근데 ISA는 소급해서 한 번에 넣을 수가 있어요, 6천을. 그래서 생각났으면 무조건 일단 개설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2천, 1억을 넣어서 굴렸어요. 수익도 났는데 더 못 넣어?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다 넣고 1억 원을, 그 다음 ISA를 또 만드는 거예요. 또 2천씩 계속 납입해서. 그래서 지금 아직 은퇴를 안 했다, 내가 55세다, 은퇴까지 5년 남았다, 너무 해피한 거죠. 5년 동안 준비할 수 있잖아요.
ISA 가입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아,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라고 하면 ISA 가입이 안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사연을 들어보면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수입이 엄청 많거나 엄청 부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하신 직장인 맞벌이. 열심히 이제 생활하시고 저축하셨어요. 그래서 뭐 몇 억 정도 모았어요. 집도 하나 더 사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15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그냥 은행에 예금한 거예요. 그러면 100%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굉장히 무거운 종합소득세를 내고 그리고 ISA 계좌도 가입을 못하고 우리나라가 금융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졸업하면 뭐 취업을 하거나 할 때 격지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방을 얻어야 되는데 당장 월세를 해야 될지 전세를 해야 될지 이거 대출을 또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이건 적금을 넣어야 될지 무슨 뭐 연금 계좌를 뭘 열어야 될지 무슨 보험을 가입해야 될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금융 공부는 좀 계속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예. 김 작가님은 통장을 몇 개? 아, 통장이요? 아, 네. 기본적으로 연금저축 IRP, ISA를 가져가는 건 이제 맞고 ISA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딱 하나밖에 안 돼요. IRP는 금융기관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한 금융회사에 2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 ISA는 어차피 고민할 게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IRP는 2개를 만들어도 좋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은행원이었잖아요. 은행을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 있어요. 퇴직급여라고 하는데 퇴직금을 담아놓은 IRP. 그리고 제가 매년 6년째 납입하면서 굴리고 있는 IRP. 연금저축은 굳이 2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아무 때나 개설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55세가 됐어. 55세가 됐는데 나는 연금이 딱히 지금은 필요는 없어. 왜냐면 내가 뭐 회사도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나 생활비는 문제 없거든. 근데 내가 연금을 되게 많이 모아놨어. 그래서 나중에 이거 너무 많이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세금을 낼 수 있거든요. 연간 1,500만 원 초과해서 받게 되면 인출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나 분리과세로 세금을 내야 돼요. 세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55세부터 매년 1,500만 원씩 그냥 인출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율과세 되잖아요. 5.5% 과세니까 굉장히 낮은 세율로 인출을 한 다음에 이 돈 쓸 일이 없으니까 다시 연금저축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ISA 하나, 연금저축 하나, IRP는 퇴직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 2개, 아니면 그냥 하나만 하셔도 되고. 실제로는 제가 4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부가 경제 공동체잖아요. 저희 안에 연금저축, 저희 안에 ISA 이렇게 있어요. 그게 더 많은 거죠. 특히 이 연금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 납입할 때도 부부 각자 인당이거든요. 그리고 인출할 때도 인당 1,500이에요. 저율과세로. 그러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240만 원 정도 되니까 생활비 보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꼭 같이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